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야, 시장이 진짜로. 예. 이럴 수가 있나요? 난리 브루스다. 예. 사실은 금리 결정 뭐 이 얘기 때문에 또 지켜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쉽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지금 그런 느낌이 안 들죠. 왜냐하면 2차 전지를 지금 몽땅 다 쏠려가지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도대체 몇십 년치를 다 이렇게 땡겨오는 건지. 포스코홀딩스가 예. 저는 그 기록을 쓰고 또 이렇게 솟구칠 줄은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에 이어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까지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자, 이럴 때 또, 이 종목을 이걸 내가 지금이라도. 네, 눈으로 보기에는 높지만 따라갈까 이러시면서 굉장히 내적 갈등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전지를 가진 사람, 예. 2차 전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 일단 다 저희가 골고루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희와 함께 종목 진단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보시죠. 네. 자, 오늘도 랭킹과 종목을 동시에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자, 오늘 유튜브 채널에 좀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좀 많나요?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병옥님, 원희님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는데 이 백일홍님의 이 한마디. 시장이 이상해. 이상해. 정말 제이서모님 포스코 하나도 없는 1인 자랑입니다. 아니 요즘에 네. 에코프로와 포스코 이쪽 없으면 허탈한 걸 넘어서서 아마 화가 정말 많아지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죠. 아니면 나랑 너무 관련 없다, 시장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더 힘들 만한 게 왜냐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뭐 잔치를 벌이고 있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가지지 못한 분들은 이게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백일홍님께서 실제로 무섭다는 말까지 해주셨네요. 네. 자, 지금 저희 종목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밑에 네. 가고 있죠? 실시간 종목 상담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전화로 나는 상담받고 싶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졸파고 TV님께서도 오늘 또 힘든 장을 견뎌내고 계시네요. 맞아요. 진짜 2차전지 빼놓고 오늘 보면 다 파란색이고 낙폭도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랭킹은 뭘까요? 예. 보겠습니다. 오늘의 랭킹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찾았고요. 주제는요? 과일 맛이 맛이 가장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래요? 어제가 대선데 네. 절기상 이때 가장 덥고 막 이래서 사람 입장에선 쪄 죽겠지만 그렇죠. 과일 입장에서는 아주 탐스럽게 익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어제 하루 한 끼 먹었거든요. 하루 한 끼? 입맛이 없더라고요. 저녁 대신에 복숭아 깎아서 먹었습니다. 우리 유창호 형가 입맛이 없다니 예. 이런 일도 있군요. 자, 그럼 오늘의 랭킹 공개합니다. 예. 올해 가장 사랑받는 과일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많이 먹는 과일들이네요. 요즘 주문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온라인에서 제가 좀 찾아봤고요. 딱 보면은 있을 만한 거 다 있습니다. 예. 수박 있고요, 토마토 있고 키위, 토마토 있고, 자 키위 그리고 바나나에 파인애플까지 요즘은 파인애플도 다 잘라서 주니까 그렇죠. 그냥 먹기도 편해서 판매량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좀 울리자마자 체이서 모님께서 수박이 1위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토마토가 1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마토 TV인데? 그러면 너무 이렇게 저희가 맘대로 해먹는 것 같아갖고 근데 저희가 못하겠는데. 이 순기를 뭔가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니에요. 네.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 어디서 찾아봤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가 보시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랭킹 복숭아.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서 종목 진단의 기회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랭킹 좀 맞춰가시는 동안에 종목 진단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좋아요. 일단은 종목 진단 해주실 전문가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혹시 오늘 지금 랭킹 주제로 나와 있는 이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전문가님의 1위 과일 뭐예요? 탑픽. 그건 역시 토마토죠. 예, 참고로 이거 저희 입을 맞춘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자와 전문가의 쿵짝이 잘 맞으니까 랭킹쇼가 지금 점점 인기가 있어지는 거 아닐까요? 역시 1초도 안 걸리십니다. 예, 자화자찬 해보면서. 자, 그럼 더 중요한 거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금산 전문가와 함께할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송명상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예. 무한질주님. 종목은 캠트로스고요. 1,200원에 5%입니다.
자, 캠트로스 요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0,000원 깼네요. 현재는 지금 8,170원이에요.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 정도 손실이시죠? 자, 캠트로스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부터는 봐야 될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캠트로스 손실이 꽤 커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캠트로스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재무제표를 이제 보여주냐면, 이 기업을 매매해도 되는지, 투자해도 되는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거. 제가 최근에 그 종목 진단하다 보니까 지금 재무구조가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걸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기업이 평균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재무제표 보시면 부채는 다소 많은 편이나 투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다음 이 기업은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합니다. 이 캠트로스라는 기업이 사실은 의약품 중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료의약품이라든지 또는 전자재료, 화학소재, 산업용 접착제까지 다양한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뭐 가져가시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만 접근만 좀 잘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철저히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의 시장의 패션이 이런 패션입니다. 양대 시장의 코스피나 코스닥에 지금 거래 대금이 양쪽에 합쳐서 한 2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적다 보니까 돈이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포스코 그룹, 그 다음은 지금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 2차 전지와 반도체 빼버리면 주가가 못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멈추면 아마 이런 종목을 아마 매수세가 유입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반도체나 AI 반도체나 2차 전지 빼고 주가가 실적이 좀에도 못 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자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되겠죠. 그냥 못 간다고 그냥 집어 던지는 건 아니죠. 캠트로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저점 부근에 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요, 주가 크게 안 빠집니다. 빠져봤자 앞으로 뭐 5% 이내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셔야 되는데,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200원에 5%를 가지고 계시니까 얘기잖아요. 요 가격대죠, 그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하면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테마에 충분히 묶일 수 있는, 그 테마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 보시면 이게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이 자리에 보세요. 이게 보시면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보세요. 그죠? 이게 다음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가 한 번 더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어요. 과거를 보면은 현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 행동을 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과거 한 3, 4년 정도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 3, 4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캠트로스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5%까지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면 매수가 정도 10,000원 이상 올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을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캠트로스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캠트로스 일단은 지금은 소실권역이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 폭은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는 그렇다고 해서 쉽게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대로 보유를 해주시면서 매수하신 가격 그 정도까지 일단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캠트로스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유튜브에서 홍미애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인데요. 이것도 얼마 전에 정말 무섭게 가더니 네. 다 내려왔어요. 야, 이게
거의 8,000원 찍었습니다, 장중에. 이게 지금 히토를 대체해서 페라이트 맞아요. 엮여가지고 뭐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랐던 거 다 내놨고 지금 거의 이제 오르기 전에 한 번 쉴 때쯤 막 오를 때 한 번 더 가겠지. 아마 이렇게 한번 들어가신 그럴 게 때쯤.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럴 때쯤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완전 바닥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4,280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일 것 같아요. 좀 약간 눌렸을 때 들어가신 거 아닌가 싶은데 5%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자, 이번 하락과 관련해서 이제 다 시세가 나온 건지 거래량도 별로 없어가지고 예, 이게 약간 좀 더 마음에 걸리는데요.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유니온 머티리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테마가 만약에 형성이 되잖아요. 테마가 형성이 되면 이 테마가 테마로 끝날 것인가? 여러분들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 이 테마가 말 그대로 테마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 테마가 시간이 기다리면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요겁니다. 테마로 형성돼서 이 테마가 과연 테마로 끝나지 않고 이게 실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기다리면 뭐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뭐 9개월이나 뭐 10개월이나 이렇게 1년 정도 기다리면 과연 이 테마가 실적으로 연결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의 테마지만 그 테마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AI 반도체도 하나의 테마로 연결되지만 결국은 그게 실적으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 지금 자리 이스페타시스나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은 조정치 매수하는 거죠. 이게 테마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나와 있는 유니온 멀티리얼 기업 자체 여러분들 희귀금속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과연 이 종목이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종목은 실적으로 연결될 종목이 아니고 이건 테마로 그냥 끝날 종목이에요. 이거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매수한 가격대가 4,283원이면 요 가격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네. 그죠? 요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요.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셔야 되고 이거 만약에 종가가 있잖아요. 제가 손절가를 먼저 제시해 드릴게요. 이거 얼마가 무너지면 안 되냐면요.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준 자리가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테마가 형성되기 전에 가격이 얼마냐면요. 3,415원이에요. 이 3,415원이 만약에 이걸 이탈해 버리잖아요. 요 밑으로 이탈하게 돼. 이게 대량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요 대량거래가 실린 이 물량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면 주가 3,000원까지 내려와 버릴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손절 라인을 3,415원으로 정해주는 이유는 이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이 가격대 5,000원대 이상에서 매수한 물량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3,000원까지 하락이 나와요. 이 종목은 3,415원 아래쪽으로 손절 라인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 위로 올라가도 매도, 아래로 빠져도 매도예요. 양박의 매도, 양박 매도예요.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요. 얼마 정도에서 매도가 가능하냐면 4,000원 50원 정도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오면 매도하시고요. 위쪽으로 4,050원 매도, 아래쪽으로 3,415원은 손절 라인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 이게 보시면은 이게 매물백 보세요. 이게 매물백이 여러분 이게 매물백이요. 상당한 매물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뚫기가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들요. 제가 초록색으로 보여준 거 보세요. 매물백이 어떻게 쌓여있나 보시라고. 그래서 이 종목은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은 이 종목에 제가 실적을 제가 간단히 보면 이런 실적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영업이익이 있잖아요. 1억 흑자, 8억 적자, 8억 흑자, 9억 적자 이게 뭡니까? 이런 종목을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 매매하지 마세요. 종목이 좋은 주식 굉장히 많아요. 양대 시장에서 종목이 빵빵 나오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많은데 이런 종목을 매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식을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뭐 주식을 조금 어른답게. 예, 여러분 주식을 좀 어른답게 해요. 여러분 좀 주식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고 좀 어른답게 주식을 하시면 양대 시장에 좋은 주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 예, 삼성 SDI 같은 종목 있잖아요. LG학 같은 그런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 매매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은 게 우리 눈에 막 탁탁 보이면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고, 네. 시장에 돈은 있고, 여기에 어떻게 갈지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배우면서 또 다른 이제 더 높아진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금사전문가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중간에 정말 우리도 한식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들도 이해가 갑니다. 뭐 보여야지 그걸 사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님들의 이런 힌트들 놓치지 마시고 수익으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기 전에요. 오늘 랭킹 주제 잠깐 5위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아, 참고로 토마토가 채소였네요. 채소예요. 과일이 아니었어. 네. 아, 식물학적으로 가자고요. 네. 우리 담당 PD가 식물학적으로 포괄해서. 아유, 이렇게 또 우리 담당 PD가 저를 자, 커버 쳐주네요. 진단 하나 더 가고, 그 다음에 네. 5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갈 텐데,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네, 소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에코폴 비염료. 와. 큰 거 들어왔네요. 시청자님. 혹시 매수하신 가격은요? 28만 원에 5%인데 우와. 더 들어가게나 싶었어요. 아니, 이거 최근에 이 수직 상승 나오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셨네요? 네. 와. 대박이세요, 진짜. 와, 진짜 대단. 야, 소름 돋았어, 지금. 약간 닭살 돋았어요. 상당히 지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는데 야, 거기서 그래도- 승리하고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에코프로 BM 이거 야, 이거. 여기서 40만 원 뚫어냈어요 지금. 야, 일단은 대단하시네. 시청자님 축하드리고요. 네. 예,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불안하시죠 약간. 네, 불안하고 해서 예, 어떻게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야, 에코프로 BM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5%또 뽑아내는 에코프로 BM. 대단하죠? 자, 금사 전문가님, 와, 이거 큰 게 왔습니다. 에코프로 BM, 저도 먹고 싶네요. 이거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네, 이분께서 지금 28만 원에 매수하셨네, 그죠? 28만 원에 지금 5%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종목 진단을 잘 해줘야 되겠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BM이나 또는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LNF나 또는 에코프로나 이런 2차 전지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오늘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올라온 것은 또 하나의 그런 이벤트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에 과연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2차 전지자는 거죠. 이거는 확실한 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 양극재 관련돼 있는 강물 관련돼 있는 종목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 2025년도가 더 좋아질 것이고 2020년 더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한번 팔고 다시 또 저점 매수하고 좀 더 오르게 되면 또 팔고 저점 매수. 물론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마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에코프로 BM은 제가 최종적으로 이 종목은요 50만 원대까지의 저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아마 수감면은 돌 거예요. 오늘 2차 전지가 올랐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아마 또 반도체가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이제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올라오잖아요. 딱 보세요. 한미 반도체가 올라오죠. 이거 보시면 한미 반도체 보세요. 딱 쭉 올라오잖아요. 아까 마이너스 한미 반도체가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 거의가 마이너스 10%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0% 좀 플러스로 좀 돌아서고 있잖아.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오게 되면 2차 전지가 살짝 조정을 받아주는 거죠. 2차 전지와 양극재와 여러분들 우리가 엔비디아 수혜주로 하는 AI 반도체가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동시에 가버리면 지수가 대폭발을 해버리게 폭발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핑퐁 게임을 하면서 서로가 움직이는 거죠. 따라서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하세요. 최종적으로 매도 목표가는 50만 원까지 내다보시면 되고 이 종목은 오늘 종가 정도나 내일 시초가 정도 오면 물량의 얼마 정도를 한 3분의 1 정도를 매도를 하는 거죠. 3분의 1 정도 지금 자리 좀 매도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보유하는 거고 제가 좀 전략이 좀 다르죠. 지금 자리 3분의 1 팔아주고 왜? 반도체가 올라오게 되면 2차 전지가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일단 수익을 챙기고 3분의 1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얼마까지 가져가 본다? 한 50만 원까지 한 가져가 본다는 전략. 또는 지금 자리에 절반 매도하고 4분의 2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가져가는 전략. 여러 가지 그런 전략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종목은 최종적으로 5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략은 지금 자리에 3분의 1 매도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한 50만 원까지 한번 최대한 가져가 본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수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한번 수익을 확보하고 3분의 1은 확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져가는 전략.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 5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 정도면 고민 해결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꼭 멋지게 보시고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하게 급하세요, 진짜. 아니, 왜냐면 지금 신나셨거든요. 더 갔는데 이 대답. 참. 일단 지금도 수익 보고 계시니까 뭐 아무쪼록 안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에코프로 비 진짜. 이거는 진짜. 와, 무섭네요, 무서워. 지금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니, 진단 받고 있는 이 가운데 또 솟구쳤어요. 와, 진짜. 와, 정말 대단합니다. 에코프로 BM 종목 진단 봐드렸고요. 5위 한번 공개하고 할까요? 얼른 가죠. 지금 벌써 늦어졌네요. 네. 자, 올해 가장 사랑받는 과일 5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뭘까요? 파인애플이었습니다. 5위는 바로 파인애플이에요. 자, 뭐 다른 과일들 뭐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네. 5위 잠깐만 저 애플이 그 애플이었습니까? 파인애플. 알겠습니다. 빨리 다른 거 갈게요. 다른 거 지금 가요. 종목 진단 많이들 기다리실 테니까요. 말문이 턱 막히네요. 자, 다음은요. 자스민님께서 야, 저도 이거 하대요. 아이고 우리 시장에서 얘기하는 포홀. 아니 금사 전문가님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종목들 많이 가져가시는데 오늘 금산 전문가의 한계를 한번 와. 찍어봅니다. 포스코홀딩스 37만 원에 사셨습니다. 와 이게 무슨 에코프로 비바하고 똑같은 분 아니에요? 거의 2배 갔어요 지금. 오늘 19%. 아니 37만 원도 이게 낮은 가격이 전혀 아닌데. 그리고 이분은 금산 전문가 말 듣고 사셨나봐요. 네.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목표가가 되겠죠. 이게 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십니다. 야, 저 가격은 정말 아무리 봐도 이 적응이 안 돼요. 세상에. 포스코홀딩스 앞자리 6? 이게? 야, 6이에요? 알아보겠습니다. 와, 너무 좋겠네요. 되게 부럽네요. 자,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해요? 네, 아마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오늘도 이제 제가 3시 그 15분에 이제 라스산스라는 프로가 있죠. 그게 제가 아마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불과 추천드린 지가 한 1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라스산스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아마 추천을 드렸을 것이고 아카데미에서 제가 또 두 번째 제가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렸을 거예요. 추천 이후에 주가가 한 40% 이상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죠. 한번 볼까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7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2분기에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는데 1조 3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여러분들 철강도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된 거죠. 예, 철강 실적도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은 포스코홀딩스는 여러분들 2차 전지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오늘 보니까 시가 대한민국 시가 총액 랭킹 4위에 들어갔네.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LG에너지솔루션, 3위가 SK하이닉스, 4위가 포스코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이제 4위로 지금 입성을 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은 하이닉스도 제칠 가능성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마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 좀 더 가져가는 전략이 제가 이건 이렇게 하세요. 앞에 제가 에코프로 BM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자리 3분의 1 매도하세요. 3분의 1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3분의 2만 가져간다. 요 3분의 2는 얼마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냐면 요 3분의 2는 75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입니다. 제가 3분의 2 한 75만 원까지. 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 자리에 있잖아요. 3분의 1 매도. 그 다음 70만 원 오면 또 3분의 1 매도. 그 다음 한 75만 원 이상 오면은 3분의 1 매도. 이런 전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략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리에 3분의 1 매도하시고 나머지 기다렸다가 한 70만 원 넘어오면 다시 또 3분의 1 매도하고 최종적으로 한 75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이게 마지막에 이게 시세가 분출한 거거든요. 이게 시세가 분출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조정받으면요. 또 세게 조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 3분의 1 매도하시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 70만 원 가까이 오면 또 3분의 1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한 75만 원까지 최종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종목 자체가 지금 튀어 올라가는 건 굉장히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 전문가께서는 최종 목표가 75만 원 드리고요. 이거를 분할로 3분의 1씩 쪼개서 수익을 실현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있고 다른 전략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전략 중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75에 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저희가 다 긴장이 되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홀딩스를 나란히 봤습니다. 제 생각에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거? 전화로 한번 하시고 말이야. 너무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위치에서. 예, 정말 대단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볼 텐데요. 유튜브에 내돈지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이번에 또 2차 전지 쪽으로 갑니다. 역시 시장에 전부 이쪽이네요. 이노메트리 좀 보겠습니다. 이노메트리 23,400원에 10%.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장비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이 23,000원대인데 그런데 지금 17,000원입니다. 손실이네요. 오늘 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이번에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른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노메트리입니다. 이번에는 수익이 아니라 좀 고전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이노메트리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죠. 성장성 보고 뭐 실적은 좋지 못한데 2차 전지 성장성을 보고 가는 종목이고 실적 자체는 상당히 초라하죠.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지난해하고 뭐 2021년도 적자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이 종목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죠. 제가 이 종목을 진단하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고압수소 의료용 기업이라고 하는 HPSP가 있잖아요. 보세요. HPSP는 이 종목은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HPSP라는 종목 있잖아요. 고압수소 의료용 기업. 이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었죠. 그런데 고압수소 의료용이 독점하다가 예스틸이라는 기업, 이게 예스틸이라는 기업이
고압수소 얼리령을 예우기업이 진출하세요. 급등해버리죠. 실적은 안 좋죠. 근데 HPSP가 독점하다가 예스티가 이제 기술 개발해서 뛰어드니까 지금은 적자지만 주가 오늘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오늘 지금 11% 급등이 나오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을 벌려면 엄청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공부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지금 자리는. 주말에 놀러 다니고 그러면 평생도 못 봅니다. 주말에 놀지 말고 최대한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 쏟아서 공부하셔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이노메트리라는 기업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수익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이 종목도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이건 한 번 더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최소한 종가상으로 이것만 뚫어버리면 이게 얼마냐면요. 이 종가가 이게 얼마냐면은 17,900원만 뚫어보면요. 17,900원만 뚫게 되면 이 종목은 2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2만원 이상에서는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해 보이니까 한번 최대한 가져가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인데 이분께서 보니까 매수 가격이 뭐 23,400원이면 예전에 지금 가지고 좀 계신 분이네요. 뭐 그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노메트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종목 진단 봐드렸고요.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계속 더 시키려 그래요? 금산 이거- 전문가님 힘드신데. 죄송합니다. 이제. 자, 이렇게 금산 꼬였어요. 전문가와 함께 네. 종목 진단을 봐드렸고요.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 오늘 4위를 좀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5위가 파인애플이었는데 좀 가장 사랑받고 있는 과일 뭘까요? 수박 아닐까요? 4위 알아보겠습니다. 뭡니까? 키위. 약간 파인애플 키위. 오케이, 좋아요. 비슷한 느낌. 약간 그렇습니다. 딱딱한 애들 겉에. 맞아요. 그리고 키위는 숟가락이 있으면 먹기가 참 편한. 저거는 새 아니에요? 저거 호주에 있는 키위라는 새. 먹는 거를 해야지 잠깐 징그럽게 저 친구가 갑자기 나오면 안 맛있게 되죠.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런 거를 올려가지고 아주 숟가락으로 보면은 네. 껍질 안 까고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4위 키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렇습니다. 3위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호섭 PB와 함께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호수입니다. 네. 자, 오늘은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봄날님께서 종목 사이맥스 올려주셨는데, 사이맥스는 오늘 안 좋네요. 최근에 한 15,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3,000, 지금 가격대가 넘어갔네. 980원. 예. 거의 매수가 근처인데 10% 담고 계십니다. 자, PB님, 사이맥스 이 종목 뭐 하는 종목이고 정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이제 장비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장비를 만드냐고 하면 웨이퍼 이송 장비라는 겁니다. 웨이퍼를 생산해서 웨이퍼를 옮기는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매출의 대부분이 뭐 삼성전자를 통해서 나온다든지, 그 외에 이제 막 최대 주주가 한 4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지 컨트롤즈라든지 뭐 이 정도의 내용이 이 회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뭐 시장에서 부각받는다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주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관련해서 장비 발표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보다 시장에서 조금 더 테마성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좀 부각받는 내용은 바로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로봇과 관련해서 이미 생산을 했던 이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케어라는 이제 로봇 제작 전문 기업으로부터 이제 생산 위탁을 받아가지고요. 치매 솔루션 시범 사업에 해당하는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그 보행 보조, 걸어갈 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로봇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그 투자 비중을 넓혀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시장에서 사이맥스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종목을 보는 관점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반도체 관련주로 볼 것이냐, 로봇 관련주로 볼 것이냐. 둘 중에서 어느 한쪽에만 이제 포커스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 흐름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이유는 사실 우리 모두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점, 반도체 업황이 조금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 마이크론이라든지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런 좀 전망들이 좀 보였다는 점, 그런데 희망이 있기도 했지만 또 TSMC의 순위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업종 자체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완벽하게 못 잡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생각해보면 로봇 관련주를 조금 보더라도요, 확실히 연초 대비했을 때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반도체든 로봇 관련주든 결국에 태바성으로 보았을 때, 이슈성으로 보았을 때 시장에서 2차 전지 업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좀 정리해보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아직까지 매수가 근처이긴 하지만요, 수익에 대한 것을 당장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향후 좀 이게 시세가 나올 부분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차트 보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자리가 61선 정확하게 터치를 하는 자리거든요. 이 61선이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요. 이 이전에 보시면 6월달이죠. 6월달에는 61선 돌파 이후에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시세 상승에 밑받침이 됐었고요. 또 이제 한번 61선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빠른 속도로 61선을 회복하면서 추가적인 2차 상승까지로 나오는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61선이 결국에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저항선, 위쪽으로 막혀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면 그것이 지지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이게 정확하게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61선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부터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라인이 지지선이 된 거고요. 결국 그렇다면은 지금 구간부터는 앞에서 6월 초에 보셨던 것처럼 횡보하든지 아니면은 6월 중순에 7월 초에 봤던 것처럼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 정도는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박스권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61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인 한 13,500원 정도부터요. 위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4,800원, 15,000원 정도까지는 박스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13,500원, 15,000원 사이 박스권에서 매매하시는 거 충분히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날이라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왔을 경우에 15,000원을 살짝 넘어서는 16,000원 정도까지는 위쪽으로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15,000원에서 내가 정리를 하느냐, 15,000원 600원에서 정리하느냐, 한 600원 정도의 시세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당장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받는 내용들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13,500원, 그다음에 15,000원 사이에 박스권 매매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생 봄날님께서 올려주신 사이맥스 종목이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반도체 같다, 로봇 같다 이렇게 하는 또 종목이고 하단이 13,500원 그리고 상단 15,000원 요 사이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것 같으니까 네. 여기에서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진단을 하는 동안에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네. 코스닥의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차익 매물 나오죠. 갑자기 2차전이 좀 훅 빠져가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남은 시간에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자, 종목 진단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도 유튜브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린 햇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삼양홀딩스 갖고 계시는데요. 네. 손실이 제법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99,894원. 4.25% 이렇게 갖고 계세요. 네. 자, 그런데 현재 7만 원도 좀 밑으로 구간입니다. 7만 900원이거든요. 자, 삼양홀딩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삼양홀딩스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우선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 뭐 회사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삼양홀딩스는 이제 삼양그룹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룹 전체의 이제 최고 윗단에 있는 지주회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양사입니다. 둘 다 상장이 되어 있죠. 삼양사를 가지고 있고 삼양사 아래쪽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사업회사들이 좀 많이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삼양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품 화학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식품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결국에는 맨 윗단이 잘 되려고 하면 그 아랫단에서의 실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지주회사의 역할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관계자회사를 통해서, 손자회사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들을 쉐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삼양사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모멘텀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그닥 많지는 않다는 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삼양사 같은 경우에 이제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 뭐 HK 이노엔과 함께 이제 뭐 항암제 공동 판매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세가 한번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회사 중에 이제 바이오가 있습니다. 삼양 바이오팜 USA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항암 관련된 후보 물질 개발과 관련한 이제 뭐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모멘텀들이라는 거는요 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뭐 실체라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 이 시세의 연속성, 이 상승했을 경우에 시세의 연속성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모멘텀이 좀 약한 종목이다라는 점까지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뭐 제가 종합적으로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신에 이 회사는 다른 회사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이 회사의 상장 주식 숫자 자체가 좀 적다는 겁니다. 상장 주식 수가 적다는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시세 자체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통 뭐 우선주를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우선주를 많이 매매하시는 케이스가 뭐 이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주를 매매할 경우에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시세가 한번 날 때 좀 가파르게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긴 관점에서라면은 결국에 한번 기다려 볼만합니다. 기다려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는 충분히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형성된 가격 자체가 여기 초록색 진한 매물대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매물대라는 것은 이 가격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유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매물대가 일반적으로는 지지선 혹은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에 지지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신에 상승할 수 있는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82,000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82,000원 정도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보시면 6월 15일 날 보시면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8% 상승했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 1%로 끝났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것은 이 종목 자체가 기대만큼 시세의 연속성이 좀 크지 않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매수가가 약 99,800원 정도니까 대충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실 생각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박스권 매매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8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절반 줄이셨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7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재매수함 1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을 때 재매수함으로써 수량을 늘리고 매매 단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들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워낙 이제 계열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들이 하나하나 터지긴 하겠지만 이 매수가까지 거의 10만 원이죠. 10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리고 연속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조금 다소 약하지 않나 싶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접근하시는 전략 한번 구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 하나 또 하고 왔습니다. 삼양홀딩스 봐드렸고요. 네. 자,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오늘 랭킹 또 계속해서 깜빡깜빡 잊어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위. 올해 가장 사랑받는 과일 3위 바로 공개할게요. 뭔가요? 수박. 수박이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여름에는 무조건 수박이 생각나가지고 수박이 1, 2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네요. 수박 좋죠. 수박이 3위였고요. 와, 바나나가 맹활약이네요. 토마토와 바나나 네. 1위 싸움을 이 두 야채, 채소? 과일? 어쨌든 간에.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위와 2위만을 남겨놓고 종목 시세 또 바로 가볼게요. 지체 없이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엠퓨처님께서, 퓨처임인 줄 알았어요.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순간 아른아른했어요, 순간. 현대로템인데 36,800원에 사셨고 비중은 10%.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잠깐 4만 원 갔었을 때도 있었었는데 그 다음에 네. 한번 무너지고 나서는 다시 오르기 직전까지 거기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손절을 해야 될지 알아보죠. TV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충분히 지금 빠진 상황이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많은 분들이 철도주로 알고 계시고요. 이제 KTX만 타더라도 벽에 현대로템 붙어 있는 거 많이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회사는 기차와 관련된 레일 솔루션 그리고 이제 완성차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사업 중에 좀 주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 매출 비중으로 차지하면 약 5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걸 예를 들자면 마치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얘기하면 철강이 당연히 주력 업종이지만 시장에서 관심 받는 쪽은 2차전지 소재 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철도와 관련된 사업보다는 그 방산과 관련된 사업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디펜스 솔루션이라고 이 부분을 부르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매수 시장 위주의 이제 사업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K2 전차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K2 전차 같은 경우에 국내에 필요할 때 국내에 납품하는 것이 좀 전체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는 폴란드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전쟁 위협이 있는 국가들은 새롭게 전차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폴란드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로템과 K2 전차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작년 8월이었고 4조 5천억 원 규모 정도. 그래서 K2 전차 180여 대 정도를 이제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 한번 이제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에 해외로서 수출 루트를 뚫고 난다라고 하면은 폴란드가 아니라 그 외의 국가들한테도 충분히 이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방산 관련주들이 국내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은 것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8월에 첫 계약이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납품되고 인도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겠죠. 그렇다면 벌써 한 1년 정도 지난 이슈라는 겁니다. 방산과 관련해서 그 이슈가 지속해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은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이동평균선 61선 아래로 내려와서 현재 121선 근처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 121선이라는 것은 또 장기 이동평균선이기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은 121 이동평균선 돌파 이후에 시세가 나왔다는 점, 작년 연말에는 121
121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움직였다는 점,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121선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생각해볼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저점 가격이 사실은 121선 이동평균선보다 살짝 위긴 하지만 거의 포개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 선이죠. 지금 올해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해서 횡보했던 구간의 가격, 그리고 지금 내려와 있는 가격이 얼추 이 근처라는 거, 121선 근처까지 와 있다는 점 생각해보면 주가 자체는 이미 좀 충분히 빠져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라면 오히려 매도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매도 전략까지 같이 드릴 건데요. 매도 전략으로 보면 사실은 36,000원 정도면은 여기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 진입하면서부터는 당연히 본전 생각에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을 좀 유지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요. 매수가가 36,8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도가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본전에 무조건 파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36,800원 매수가에 매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서라도 차익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고점 부근인 4만 원 정도 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얼마나 드리느냐에 대해서 좀 차이가,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만 매수가에 매도하시든지 4만 원 정도 매도하시든지 이 부분은 흘러가는 시간을 보고 고객님께서 시청자분께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좀 따져서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바닥 잡았다라고 좀 보고 계시고 예. 우선은 갖고 계시면서 손실을 아예 안 내고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오히려 시간 투자를 더 한다면은 4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호섭 PB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호섭 PB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벌써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자, 오늘의 랭킹쇼 주제 이거였습니다. 올해 가장 사랑받는 과일 맞춰가고 있는데요. 네. 1위와 2위까지 공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과연 지금 공개해 주시죠. 1위는 토마토. 아하, 역시 토마토였습니다. 저희가 이 순위를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나와 억울해, 있어요. 진짜. 진짜 억울해요. 요즘에 그 달달한 거 그 토마토 뭐죠? 그거? 그 스테비아. 그래가지고 예.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토마토 TV도 그리고 실제 토마토도 네. 이렇게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계속해서 바라겠습니다. 저희 랭킹쇼의 바나나? 어쨌든 간, 그리고 왜 그래요? 토마토가 1위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죠. 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